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일 월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의 장혜대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프닝벨 2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나오셨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가 됩니다. 네. 재개 대상은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주가 지수 구성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 모두 또 이제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에 나설 때 생각해 볼 부분이 많겠죠. 네네. 일단은 이제 오늘은 지수가 오르는데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오후까지 가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지금 지수가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실적 입각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실적에 관계없이 어떤 뭐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제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아마 공매도 타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지수는 오르지만 이게 보통 공매도 이런 거 뉴스가 나오면 한 3번의 하락이 있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한 번은 빠졌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번 내지 2번 한 번 또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반등하는 게 진짜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는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제 2일 날 감독원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주식 리딩방 이런 거를 이제는 유사투자자문업에서 리딩방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진짜 터무니없이 오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종목들은 이제 오르기 힘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일단은 정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뒷받침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공매도 리스크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실적 위주의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우선 확인을 하고 올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개장을 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양시장 좀 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67%까지 또 탄력 키워내면서 3,168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982포인트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큽니다. 외국인들 1,684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1,200억 원대 물량 오랜만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함께 40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비슷하게 외국인들만 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5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이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4%, SK하이닉스는 1.9%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LG화학이 1.9% 크게 또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3% 탄력 받으면서 36만 8천 원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대까지 시세 많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1.3%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3.3%대까지 탄력 많이 붙여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셀트리온은 1.69%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아가 4%대까지 상승불 켜내면서 현대모비스도 2.59%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고요. 포스코가 1.79% 빨간불 켜내면서 또 LG전자와 삼성물산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이 0.99%, LG생활건강도 1.8%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2.7% 내림세 기록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파란불 켜내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1.85%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펄어비스는 반면에 0.35%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0.36% 내림세, 지금 HLB도 1.5%대 시세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CJ ENM이 오랜만에 2%대까지 강세 흐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솔브레인이 1.35%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반면에 1.4%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LNF가 1.65% 하락하고 제넥신도 함께 1.37%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전체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모더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모더나가 이제 한국의 지사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원들을 한국인으로 뽑고 있고요. 여기에도 한국인들 이제 직원들을 뽑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정말 가시화됐다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엔투텍이 2.35%, 파미셀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소마젠 4%, AB 프로바이오가 8%대까지 지금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녹십자도 2%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34만 5,500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 전에 코스닥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약한 흐름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상승세로 돌아선 코스닥.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일단은 반대로 코스닥은 하락했는데 일단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승 종목이나 하락 종목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추세가 뭐 지속되리라고는 저는 예상은 안 하지만 일단은 오후까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일본이라든가 아마 중국이 휴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네. 그걸 아마 영향은 좀 덜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장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삼성에 일단은 그 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끝났죠. 그래서 네. 보면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대주주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올랐으면서 일단은 삼성그룹의 어떤 지주회사의 어떤 역할이 물산보다는 이제 삼성생명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삼성생명 주식이 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효성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효성 관련주들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실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1사분기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네. 뭐 효성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실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저평가되는 이런 또 내역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들은 이제 좀 저는 시각이 엇갈리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HMM 같은 이제 컨테이너 위주는 그래도 이제 어떤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 벌크선의 경우는 이미 그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운임의 어떤 그 상승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는 거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운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벌크선보다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많은 HMM에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롱숏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업종에서도 이제 좀 유망한 거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유망하지 않은 거를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롱숏 펀드 해가지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비교적 실적인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중국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노동절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휴장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과 함께 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또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는 이제 30종목까지 보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네, 랭킹 10위까지 종목만. 보는데 네. 그래서 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지난주에도 보면은 뭐 올해 들어서도
일단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을 좀 미리 담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네. 우리 바이오 제약이라는 이쪽은 좀 어떤 아쉬운 점이 있죠. 우리가 그렇죠. 어차피 리스크를 안고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결과론이지만 아마 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수익률에서 좀 이렇게 열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26일 날도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뭐 코로나 백신주라든가 뭐 키트, 모더나, 화이자, 뭐 노바백스, 초저온 냉동고 해가지고 뭐 대안가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사실 보면 지금 뭐 모더나도 한국에 뭐 지사를 낸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진단 키트도 이제 우리나라도 허용한다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치료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도 지금 개발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연말까지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어디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우리 또 DNA 방식인 뭡니까 우리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네. 제넥신하고 또 진원생명과학에서 또 이런 종목들이 과연 이제 임상을 또뭐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보면 우리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수젠텍이라든가 넥스트 사이언스, 우리바이오, 엑세스 바이오, 뭐 KPS 생명과학, 대안과, 클리노믹스, 진매트릭스, 일신바이오, 팜젠 사이언스, 제일약품, EDGC, 캐몬, 휴마시스, 엔투테 이런 종목이 올랐는데 사실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네. 순환매로 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에 동참 못하는 종목들은 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이제 어떤 뉴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마다 임상의 어떤 일정을 보면서 뭔가 이제 발표할 시기가 되면은 뭔가 미리 담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관련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플리터하고 캐리스포트인데 네. 플리터는 우리 보시면 이제 이 번역의 어떤 플랫폼인데 사실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아마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날도 좀 많이 올랐는데 아마 플리토는 제가 분석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리소프트는 역시 어린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아마 5월 달은 어쨌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용 용품뿐 아니라 이제 건강식품품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테마를 형성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죠. 네. 일단은 이제 플리터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언어 데이터 사업, 이제 번역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회사가 뭐 여러 나라에 이제 어떤 그 뭐 번역가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도 많이 이제 변환을 돼서 이제 AI를 하는데 아마 네. 일단은 장장 실적은 안 좋지만 일단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종발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 회사는 또 보면은 카카오 엔터가 이제 글로벌 레튼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결국 이제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러한 영향으로 일단은 플리토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젠텍, 그래서 역시 진단 기기 사업인데 아마 이제 손끝 혀를 이용해서 신속으로 검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국의 FDA 긴급 사용 승인 소식 이렇게 있어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바이언스는 사실은 넥스트 사이언스는 일단 뭐 바이오 업종이라고 이제 볼 수 없지만 일단은 이 회사도 이제 바이오업을 합니다. 그래서 골재, 식품,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투자 회사가 나노젠이 일단은 이제 코로나 백신에 임상 이상을 투여를 완료를 했다라 가지고 이제 자회사 덕분에 이날 또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 바이오는 역시 이제 임원이 한국 화이자 제약에 역임을 했다 해서 아마 화이자 관련주로 해서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바이오는 뭐 LED든가 건기식 사업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바이오로 들어가서 백신을 하지만은 이런 또 다른 다각화물로서 하는데 이런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추가 계약에 있어서 그 임원이 한국 화이자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런 거가 또 올랐는데 하여튼 뭐 임원이 또 누가 선임에 따라서 또 요새는 주시장에 테마들이 형성이 되니까 임원이 누군가라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인DNC는 이제 프레임 사업인데 전자부품주인데 일단 개별 등락으로 봐서 일단은 재료는 아직 노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역시 진단기기 사업 아마 시총이 9,200억인데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HLB 파워 HLB 그룹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박 타랑 설비 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리 뭡니까 IMO라고 선박 기구에서도 지금 선박이 워낙 이제 오염 물질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탈항산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환경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제 설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아마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KF 생명과 역시 제약 바이오주죠.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 이미지로 해서 올랐고요. 캐리소프트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인데 유형유아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단독 채널을 뭐 개설한다 해서 일단은 우리 미디어 관련주에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일단은 캐리소프트가 상한가를 동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위 중에 유일하게 이제 상한가는 아닌 정보 대한가게이지만 역시 26% 올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초저온 냉동고 관련주죠. 그래서 아마 이래서 대한가격이 26% 올랐는데 과연 일단은 이제 화이자가 앞으로 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어떤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종목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이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토라는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매출은 증가했지만 계속 손실을 지속하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해서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건데 이 회사는 이제 2012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집단 지성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언어 데이터를 검수 및 정제 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언어 데이터를 이제는 AI 스피커라든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글로벌 구성된 글로벌 언어 데이터 수요기업에 판매하며 2014년부터는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번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언어와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번역이라는 것도 사실 번역가에 의존을 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번역가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이제 사양 산업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 사업이 어쨌든 간에 이런 또 플랫폼을 또 개발함으로써 어떤 번역가들도 여기다 동참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제 언어 데이터 관련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실 이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언어 데이터라는 게 일단은 개념과 구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에 가지고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신경망을 활용한 아마 딥러닝 기술이 등장으로 인공지능 발전의 어떤 제약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서 아마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는 빠르게 일단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뭐 빅데이터라든가 로봇, 양자, 사물 인터넷, 무인 인성 3D 프린팅 이런 어떤 기술과 결합하면서 아마 4차 혁명의 어떤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내에서도 인공지능은 기계 번역, 이제 사람보다는 이제 기계 번역, 그다음에 AI 스피커 등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일단은 활용이 되고 있죠. 자연어 처리라든가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음성 합성 등 언어 관련 기술. 그래서 아마 언어 관련해서도 여러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아마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서 이 회사는 일단은 다양한 기업들이 언어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 및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 아마존, 바이두,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으며 아마 향후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더 발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공시장, AI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이 있습니다. 음성 인식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마이크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컴퓨터가 네. 이런 그 마이크로 어떤 소리 센서를 음악과 신호로 이제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빠르게 이제 대중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폰도 자체적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거에서 한 판 더 나갈 수 있는 기술인데 일단 초기에는 단순한 명령만 하는 음성 비서가 시작했는데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I 스피커가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기기까지도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규모도 점점점 커진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인식 이제 글로벌 이미지 인식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약 12억 달러였지만 2016부터 25년 앞으로
이제 25년까지는 연평균 무려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누구든지 일단은 뭐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소셜 미디어와 웹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미지 인식 기술에 대한 어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는 이제 음성 인식인데 이제는 네. 이미지 인식까지도 됐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내 언어 서비스 시장 개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람이 직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송뿐만 아니라 기계를 통한 언어 서비스 시장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뭐 번역가를 통한 사람의 번역과 이제 기계의 번역 어떤 이제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또 이게 상호 일단은 뭐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뭐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세계에 많이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닥치는 게 이제 언어 문제인데 이제 이런 그렇죠. 거가 일단은 뭐 언어 음성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번역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점점 좀 더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아마 좀 더 앞으로는 정교하게 발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번역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의 플랫폼은 이제 언어 데이터 수요자가 일단은 플랫폼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또 공급을 하고 이제 금전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인데 언어 데이터를 요청해서 누르면은 언어 데이터 보상 설정하고 언어 데이터를 생산하는 이런 단계에서 그 외부로 일단은 그 구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보시면 아직 시총이 1,151억이고 매출액도 안 돼요. 매출액도 59억이고 영업이익도 적자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회사들의 어떤 미래 성장성, 우리 뭐 바이오나 마찬가지죠. 바이오도 결국에는 계속 적자지만은 아마 백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약품을 개발함으로써 한 번에 그동안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데 역시 이런 그 플리토라는 언어 이런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충분히 일단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해서 보면 근데 이 종목은 26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투신이 일단 지수적으로 좀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 차트를 보시면은 단계적으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초에 보시면은 거의 12,000원의 종목이 이제 2배 가까이 올린 상태인데 일단은 아마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오르고 또 양봉이 나왔다 또 조정받고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어떤 그래프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27일은 일단은 이제 특징 섹터가 코로나19 관련져 가지고 또 이제 러시아 백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네. 이제 진단키트 관련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뭐 우리 백신 자체가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뭐 러시아 백신도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뭐 아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 백신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임상 상상을 안 했지만 계속 효과가 좋은 거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로 인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 뭐 이트론, EID, 뭐 이하전기 이때 뭐 이수 앱치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브라더스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27일 날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DNA 랭크라든가 수젠텍, 캐먼, 뭐 이제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날은 또 느닷없이 세종시 관련주들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세종시 관련주가 항상 테마 형성되는 게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이제 이런 종목, 뭐 포메탈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항상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리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마찬가지로 철강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리 관련주, 철강 관련주들이 일단 경기 일단 민감주인데 왜 오르느냐? 일단 이제 스프레드라고 보면은 이제 그 원료 가격이 오르지만 그렇죠. 제품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스프레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효과 때문에 이제 철강이라든가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강도 보면은 우리 포스코 강판이 일단은 1번 주자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2번 뭐 현대저철에다가 세아자가 하는데 이제는 이제 3번 주자들까지도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연철강은 철강주 시총 1,200억대, 여령코일 후판 형광 사업.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NIC틀도 철강주 시총이 1,500억대, 비맨 합성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철강주 관련 순환면에서 올랐고요. 이제 프롬파스트는 원래 이제
배관 산업을 하는 회사인데 시총이 700억대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에 항상 세종시 관련주가 테마로 형성될 때마다 프롬파스트는 단골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트론 역시 러시아 백신 관련주에서 이트론 EID 계속 이제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문배철강 이제 철강주 관련해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이날은 또 PN 풍년이라고 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또 뭐 대선 후보로 부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PN 풍년이 이제 올랐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뭡니까? 이제 거기에 감사가 고등학교 동문이다, 뭐 대학교 동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김동연 관련주를 부각이 되면서 PN 풍년이 올랐는데, 아마 이 종목도 계속 뉴스에 아마 언급이 될 때마다 이 종목 계속 오를 것 같아요. PN 풍년. 그다음에 포스코 강판은 역시 최근에 뭐 장을 선도했던 종목이 됐고, 아마 단기간 내에 거의 2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포스코 강판. 그다음에 DNA 링크는 이제 진단기기 사업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의 어떤 승인 절차를 받고 있다라서 일단 DNA 링크가 이제 올랐는데, 보면 진단기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뭡니까 승인 받은 게 최근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식약청이 굉장히 좀 더 까다롭지 않은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G 동부제철 역시 이제 철강 관련주에서 이제 오르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삼연철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월 13일인데 43을 해도 잘못 썼네요. 회사 개요는 일단은 7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코일의 전, 절단, 가공 및 판매가 있는데, 또 이 회사는 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열연 제품과 후판 등을 매입하여 가공 및 판매하고,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형광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요. 사실 보면 우리나라 이런 철강 업체들은 이제 포스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마 포스코가 역시 대장인데, 제가 볼 때는 포스코보다는 이제 포스코 강판이 일단은 주도를 했고, 이런 포스코라는 종목은 시총 상위 종목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마 2013년에 광양 이 공장을 설치했고요. 향후에 아마 이런 어떤 제2공장을 통해서 아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영업 계약은 보시면 이제 철강제 판매 부분에 경쟁력 강화와 부품 제작, 뭐 가공 기술을 단연간 축적하여 제조업체들의 입지를 한층 더 다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 자재 부분으로 사업력을 확대하면 매출의 증대 기회인데, 사실 이제 우리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거의 레포트가 없어요. 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볼 때는 네. 천상 사업 보고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사업의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일단은 뭐 우리 어네스트 레포트들도 보면 이제 그거를 다 인용해서 하고,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을 이제 예측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사업 보고서가 이제 분기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데 사업 보고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네. 읽어보면 대충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경쟁 업체는 어디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현재 현황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경쟁 우위 요소가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이런 사업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이거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제가 그걸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다음에 열연 강판 이제 HR인데,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보면 역시 이제 코로나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일단 수요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어려운 영업 환경이 있었는데, 아마 이러한 영업 환경이 상반기까지 이제 부진을 이어졌는데, 네.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다소 판매를 아마 생산이라든가 이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뭐 급격하게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스테디하게 오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무 급히 오르면 또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스테디한 이런 어떤 성장률만 나온다면 일단 철강이라든가 화학 업종들은 계속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은 2020년 12월부터 이제 시장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역시 이 철강제들도 일단은 덩달아서 올라서 일단은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역시
영업이익률 개선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후판도 역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후판은 주로 이제 조선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선업계가 계속 이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판 관련해서는 올해나 뭐 내년 초까지도 계속 좋은 실적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광은 이제 2019년부터 계속 유통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아마 단기간에 이제 가격 선상은 어려울 것을 예상을 했는데 아마 이제 작년 1월부터는 새로운 가격 체계의 적용과 그다음에 제조업계의 가격 어떤 부양 의지를 통해서 좀 주가가 가격 자체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마 코로나19가 좀 회복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형광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아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포스코의 가공세타 열연은 당사를 비롯하여 뭐 11개 회사가 이제 경쟁 상태에 있다거든요. 아마 2008년부터는 약 8개 업체가 일단 경쟁 상태에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이제 경쟁 업체 보면은 세아 LNS, 원시트, 삼연철강, 태창철강, 문배철강인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삼연철강이나 문배철강, 부국철강 봐서는 점유율이 가장 그래도 높은 회사가 삼연철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총이 1,313억, 매출액이 2,149억이고 퍼가 8.4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시총하고 매출액이 거의 이제 비슷한 게 일단 적정 가격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시총이 매출액의 2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계속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 회사는 상승률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삼연철강 보시면은 이제 27일 날 상한가 기록하고서 별로 그렇게 빠진 게 없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4월 30일 날 투신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는 이제 보합을 유지했는데 하여튼 보면 이 종목은 이제 기관들 특히 이제 사모펀드가 조금씩 매수를 했고요. 아마 증권사들도 매수를 해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보면은 5,500원 하는 주가가 거의 뭐 9,400원 거의 2배 올라 한 달 만에 거의 2배 오른 종목들. 한 달 만에 2배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4월 24일 보시면 이제 역시 코로나 관련주 해가지고 러시아 백신 진단 키트 해가지고 근데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휴원수 글로벌, 네오팩트, 종문당 바이오, 피플 바이오, 진매트릭스, 휴메딕스, 제노포커스, 경보자, 휴원수, 유바이오력스, 시스웍, 미코 바이오메트. 그다음에 이날은 또 이제 조선 관련주 해가지고 에스텍스 엔진, 에스텍 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KSP. 그래서 보면 이제 조선 관련 기자들도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날은 주로 이제 좀 엔진이라든가 에스텍스 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또 그날 강했습니다. 그래서 네. 해성 TPS라든가 이삭 엔진행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관련져 가지고 히림, 한미 글로벌, 수성 이노베이션, 수산중공업, 정세윤 관련주가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동현 관련주로는 PM 풍력뿐만 아니라 코메르라는 종목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세 종목인데 휴원수 글로벌 이 종목은 일단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아마 이 회사가 이제 그 글로벌이 그 뭡니까 같은 계열사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휴원수 글로벌에 대한 뭐 휴원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휴메딕스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이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제 휴원수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 브라더스가 있어가지고 네. 서로 이제 이쪽이 하루 올랐다 이쪽이 빠지면 이렇게 해서 시속 게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네오팩트는 관계사 Y브랜이 우울증, 전자약이 식약처. 시판화가 승인서 부각인데 이제 전자약이라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전자약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 그 약이 아니라 하여튼 뭐 좀 특이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전자약이라는 게 좀 새로운 어떤 약이에요. 아마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는 이런 또 테마가 또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전자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무당 바이오 역시 이제 한국 코럭스가 진행 중인 일단은 이제 그 백신 생산에서 완제품을 담당한다 생산해서 아마 종무당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플 바이오는 일단은 퇴행성 질환 진단기기 사업을 하는데 이제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일단은 상한가는 아니고 20% 정도 올랐습니다. 짐 매트릭스는 영국 백신 백시텍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이 기업의 지분을 5% 보유하고 있다 해서 짐 매트릭스가 일단 18%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보산업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엔진 부품 사업인데 물적 분할 진행 중에서 아마 특별한 이슈 없이 이제 개별 종목 등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는 이제 우리 영유아 콘텐츠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중국의 단독 채널 개설해가지고 개별 등락에서 올랐고요. 근데 덕성어머 계속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 아마 심심하면 오릅니다. 그다음에 휴메딕스 역시 아까 휴연수 글로벌의 어떤 거 컨소시엄에 참석한다라 가지고 일단 올랐고요. 그다음에 제너포커스는 원래 이제 효소 관련 회사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효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너포커스는 효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날은 또 경구용 알약, 이제 알약으로 해서 지금 화이자가 이제 네. 경구용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이제 화이자 관련주 해가지고 제너포커스가 일단은 또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휴연수 글로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네.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인데 이제 투자라든가 뭐 브랜드 수수료, 경영자문 수수료, 임대 수익에서 지주회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보톨리눔 톡신을 일단은 제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회사인 어떤 휴연수 글로벌은 아마 투자 사업 부분과 보톡 사업을 영위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신설회사인 휴연수는 의약품 사업 부분 일체를 해서 일단 회사 자체가 분할이 되면서 일단은 역할이 구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회사를 휴연수 글로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휴연수 글로벌이 굉장히 좀 업무분이 많아요. 이제 지주회사 부문을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보면 뭐 투자 브랜드 아까 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휴연수가 이제 자회사인데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아마 300개 의약품에 대한 어떤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순환기라든가 내분비, 소화기 질환 등 관련 질병의 종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의약품에도 에스테틱, 그래서 보톨리눔 톡신이죠. 그다음에 점안제, 치과용 국소 마취제, 건강기능식품 등 일단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첨단 생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KGMP가 코리아거든요. 이제 GMP가 이제 보면은 뭐 미국은 뭐 에이드라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마다 다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보면은 KGMP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CGMP는 미국 FDA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시설을 갖춘다는 게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워낙 많은 회사들이 갖추고 있지만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우리나라 식약처가 어떤 이런 거 관리하는 데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약처의 어떤 그 위상이 굉장히 높고 권한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제약이라든가 우리 뭐 식품업체들은 식약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한번 잘못 보이면은 일단 회사가 거의 뭐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는 대다수 제약사로부터 수탁, CMO 의뢰를 받아서 제품을 매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빙 중심 사업의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비타민 주사제, 면역 증강제 그리고 기타 영양요법 주사제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 제약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안과 전문 기업인 알콘하고도 일단은 일회용 인공 눈물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해서 바이오토피아, 뭐 휴원수 내추럴, 휴원수 네이처스 뭐 인수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제약 바이오 그룹도 M&A를 통해서 이제 몸집을 일단 늘리고 있는데 아마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회사들도 보면은 일단 M&A를 통해서 일단은 계속 그 회사 내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전략인데 근데 M&A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부에 어떤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탁 매출도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뭐 산텐제약, 동아제약, SK케미칼, 보령제약, 국제약품에서 국내에 약 50개 업체에서 일단 의뢰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메딕스의 경우는 에스테틱 해가지고 더말 필러라는 거 아시죠? 네. 필러. 그다음에 이제 가교 기술 해가지고 이제 공법, 뭐 HI 공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필러의 어떤 시간 연장 효과 이걸 가지고 이제
물질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관절염 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과용제에서 안과용제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 보조제 이런 종목을 갖다는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더마 코스메틱.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장품과 피부의 합성으로 일단은 이 회사는 피부 재생이라든가 주름 개선, 미백 효과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러한 어떤 성분을 포함해서 피부에 적합한 제형을 구현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차별화된 고기능성 원료인 아마 HA, PDRN, 알로페론을 이용한 HA 앰플이라든가 마스크팩, 기초 6종 HA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앰플, 마스크팩,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고기능성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해서는 일단 신속 진단 키트 해가지고 2020년 5월 수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나라가 이미 작년 5월부터 진단 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거의 뭐 활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품은 10분이나 15분 내 체열을 통해서 아마 이거로 감염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국내에 일단은 만약에 시판이 된다면은 또 상당한 매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시총이 8,914억, 매출액이 5,230억. 다소 이제 보면 뭐 시총이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일단은 퍼 자체는 8.24로서 네. 높은 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지난주 내내 보시면 거의 뭐 상승을 했죠. 그래서 먼저 네.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투신이나 연기금, 뭐 보험에서 아마 외국인은 팔고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뭐 지난주에 거의 뭐 48,000원에서 일단 74,000원까지 하는데 그 전에 이제 6만 원을 찍었었는데 아마 크게 하락을 하면서 빠졌다가 일단은 거의 뭐 그 이상으로 74,000원까지 왔으니까 주가가 보시면 4월 초만 해도 3만 원 하던 주가가 거의 뭐 82,000원까지 거의 두 네. 배가 더 올랐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에 우리가 그 막 환호하는 이유가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그렇죠. 종목 보시면 이 RSI 보시면은 그쵸 RSI가 계속 계속, 위에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이제 불꽃놀이 구간이라고 즐기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29일 날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역시 코로나 관련주가 뭐 안 끼는 데가 없죠. 항상 끼는데 그래서 이날은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뭐 엑세스 바이오, 팜젠 사이언스, 미코 바이오메드, M2N, 오상자이엘, 바이오리더스, 엔디퍼스, DNA 거의 뭐 이제 바이오 관련주는 한 번씩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과연 뭐 진단 키트라든가 백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다면 진짜 얼마나 하는지 그냥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게 전부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찔끔찔끔 아마 그 초기에 그냥 숟가락 얹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이런 그 제약 바이오도 이제 큰 회사들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이 더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은 또 뭐 코스닥 150에 없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는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그다음에 많이 오를 때는 이런 또 종목들이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럴 때는 또 우선주들이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우선주는 한번 상한가를 칠 때 한 3종목 이상 나왔을 때 무조건 따라잡으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전거 뭐 금액을 좀 투자할 수는 없고 한 주라도 일단 사보면은 이제 우선주의 어떤 거를 개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철강 관련주 역시 올랐죠. 그래서 이날은 보면 또 다른 종목들, 뭐 휴스티라라든가 동양에스테, PJ 메타, 뭐 삼면철강도 있었지만 이런 종목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관련주 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물류 관련주들이 우리 관심에서 벗어났었는데 다시 이제 KCTC, 동방, 태용로직스, 과거에 또 이제 화려한 어떤 우리 물류 관련주들이 기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세스 바이오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서 시총이 1조 3천억대 진단키트 사업인데 일단은 이제 FDA에서 신속 긴급 사용 승인 허가에서 일단은 이제 올랐고요. KCTC는 역시 이제 해임운임, 해상운임 해가지고 일단은 올랐는데 이제 물류 관련주죠. 그래서 전에 이제 뭐 쿠팡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올랐는데 역시 이날 올랐고, 그다음에 현대 B&G 스틸은 역시 이제 스테인리스 강판에서 아마 자동차용인데 아마 그게 부각이 되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팸젠 사이언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들 제약이에요. 우리들 제약 이름이 바뀐 건데
일단은 엑세스 바이오 급등에 따라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라이온 캠텍은 일단은 인저 대리석 사업을 하는데 아마 해외 수출이 좀 늘어났다 해서 오른 것 같고요. 미코 바이오메드 역시 진단 키트가 유럽 CE 인증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미국은 FDA지만 유럽이 CE 인증인데 전에는 CE 인증이 좀 쉬웠는데 아마 CE 인증에서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CE 인증도 굉장히 아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고요. STX 중공업 그날 많이 올랐죠. 연료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했는데 일단 조선 관련주 오르면서 올랐고요. 휴시티를 역시 철강주, M2N은 일단은 신라젠 인수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인도 제약사와 코로나19 치료제를 어떤 개발 중이다 해서 개별 등락을 올랐고요. 동양철강 역시 철강 관련인데 엑세스 바이오는 이제 우리가 알려다시피 말라리아 진단 시약, 그다음에 일단은 HIV 진단 스트립을 개발 제조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제 말라리아 진단 시약이라고 하죠. 뭐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에서 여러 가지 변종 말라리아의 어떤 여러 한 가지 종류의 말라리아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가 2008년부터 4회 정도 평가를 했을 때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장 진단 검사 시장에 속해 크게는 체외 진단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화학 진단, 바이오 센서, 분자 진단 기술 기반으로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 경쟁력은 일단은 품질, 가격, 그래서 시총이 이제 1조 3천억, 매출액은 1,218억, 퍼는 16.58에서 거의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3일부터 계속 올랐죠. 상한가 두 번에서 18,000원의 주식이 거의 38,000원까지 거의 일주일 만에 네. 급등을 했습니다. 4월 30일 역시 조선기자재에서 STX 중공업, STX, KSP,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해운주하고 조선주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철강도 역시 동일정강, 화인베스트린데 심백, 광진은 UST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 이제 중국 철강이 이때 수출세 환급에서 아마 부가가치세 같은 역할이 이게 폐지가 되면서 다시 또 철강지들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네. STX 중공업은 조선 관련주, STX 역시 무역 사업인데 STX 중공업이 따라 오르니까 아마 덩달아서 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SBS 미드홀딩스는 이제 방송 관련인데 TI홀딩스가 SBS 미드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라고 해서 M&A 테마로 올랐고요. 동일철강, 그다음에 제니군 화장품주, KSP, 조선 관련주, 아스타, 검사 장비, 지니틱스는 구글 자회사에 에어러블 터치 아이스를 공급한다. 파이메스 철강에서 STX 중공업을 가져왔는데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회사는 L&D선의 어떤 그 선박형 대형 네. 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계속 올라서 4,000원대인 주식이 지금 8,400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두 배가 오른 종목이 STX 중공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전략 계속해서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요. 좋은 종목 대응 전략, 전략 대응에서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